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날씨가 잿빛 하늘이에요. 뿌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 증강으로 인해서 몸에 면역력을 기르려고 많은 분들이 이 버섯들을 많이 찾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전국 어느 산에 널려 있으면서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름버섯, 운지버섯을 따고자 운지버섯 산행을 해요. 당시에 산에 와서 어디에 있는가를 봐놨기 때문에 올라오면서도 작은 것들은 꽤 보고 왔지만 그 큰 곳 한 군데에서 다 딸까 생각해서 지금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이 밑에 반대편에 보면은 이 반대편에는 화전민이 7가구가 살았어요. 여기서 하수도도 좋은 것들 한 서너 개도 캤었는데 요즘은 하수도도 안 보이고 더덕도 붉은 기 많이 나왔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운지버섯을 따르고 왔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갓 붙은 운지버섯들이 나는 이거는 약간 붉은 띠를 하고 있네. 이제 막 올라왔어요. 더 커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가장터.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운지버섯에서 이게 운지버섯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약초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봄 이름이 구름버섯이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도 저는 제 뇌 속에는 그냥 운지버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에 가득 찬 꽃이 핀 운지를 보러 왔습니다. 이간질을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버섯이에요. 다만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야산이든 고산이든 어디에나 가면 만날 수 있어서 약초꾼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버섯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버섯을 알고 보면은 가격면에서도 30분의 1 가격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효는 상황버섯들과 비교해서 견줘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버섯이에요. 그래서 이 환절기에 가장 맞는 약용버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지 천식에 좋고요. 항종양, 항산화, 면역력 증강, 혈전용해, 혈당 강화작용, 항암작용,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약초권의 상식이니 꼭 구름버섯, 운지버섯의 양리작용 및 효능을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름버섯은 보통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운지버섯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독성은 거의 없어요. 저 밑에 쪽에 한 그루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그걸 따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이 귀하고 딸렸을 때는 이 흔하지만은 약성이 아주 좋은 폐암 환자들한테는 더 없이 좋은 버섯이에요. 또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운지버섯, 구름버섯을 잡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기관지, 이 폐 이쪽에는 이 운지버섯이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 운지버섯이, 구름버섯이 우리나라 항암버섯에 인정을 최초로
상황버섯들보다도 먼저 알려진 버섯이에요. 인정을 받은 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그 암 환자들한테 좋다는 버섯으로 인정을 받은 버섯이 이 운지버섯, 구름버섯이기도 해요. 그만큼 효과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아주 정말 상황 못지않은 버섯이에요. 그래서 이 버섯을 오늘 채취하고자 산행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이 생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산에 가서 뇌의 모든 정보를 스스로 생각지 안 해도 입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을 타고 가셔도 그 산에 예를 들어서 뭘 목표로 해서 갔었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오더라도 그 산의 정보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뇌 속에 가득 담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같이 필요할 때 이렇게 와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냥 꽝 쳤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눈에 봤던 거, 그 산에 오르면서 봤던 약초나 뭐 나물이 됐든 약초가 됐든 튀기 됐든 보고 거기에 가니까 어떠한 것들이 많더라 하는 걸 뇌에 정보를 입력시켜서 필요할 때 그 산에 가서 채취하면은 빨리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쪽에 있을 건데 찾아왔네요. 나무 전체가 저 꼭대기에서부터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 꼭대기에서부터 쭉 붙어 있어요. 요거는 참나무에 붙은 게 아니고요. 왕벚나무가 끊어져서 바람에 끊어져서 왕벚나무에 붙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를 받침대를 받치고 촬영을 해서 채취를 좀 해가겠습니다. 왕벚나무 한 그루가 끊어지면서 죽어가지고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쁘게 붙어 있습니다. 구름버섯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약간 갈색, 흰색에서 약간 갈색을 띠잖아요. 요거는 지금 마르고 있어요. 이 구름버섯, 운지버섯은 연중 1년 내내 자라요. 그래서 이게 단연생은 아니지만은 연중 내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색으로 하얀색이 밑면이 돼야 되는데 약간 지금 갈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쁘잖아요. 참 가장 흔하면서도 약성은 아주 뛰어난 버섯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흔해서 대접을 못 받는 버섯이죠. 하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지, 천시, 이 미세먼지에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아무리 약성이 뛰어난 버섯이든 약재라 해도 몸이 이미 병이 와서 많이 아플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써본들 물론 치유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몸이 건강할 때 그거를 내 몸이 어느 부분이 약하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담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따서 백숙하실 때 4-5개씩 엮고 백숙을 해 드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침이나 가래가 끓으신 분들한테도 가장 좋은 버섯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고 나서 이미 했을 때는 물론 잡수셔서 호전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잡수시면은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어느 정도 따서 붙일까 해요. 참 이쁘게 붙었네요. 올라오는 동안에 계속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조금씩 있는 것들은 봤어도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초보님들을 위해서 정해진 목표 없이 산행 영상을 올릴 때 봐놨던 거예요. 이렇게 산에 와서 빈손으로 내려갈 때도 뇌에 정보를 입력하면은 요즘같이 이러이 면역력에 필요한 약용버섯이 모질한다, 필요하다 할 때는 이렇게 와서 쉽게 찾아와서 이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행을 하실 때에는 그 산행할 당시에 그 산에 보았던 약초들이며 모든 것들을 뇌속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산행에 아주 유용하게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채취를 해볼까 합니다. 이 운지버섯이 약효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는 상황버섯 못지않게 짙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지금 하얀색에서 갈색으로 지금 이 하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요렇게 되면 이 상태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균주로 인해서 1년 내내 자라는 거예요. 다만 단연생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게 말라요. 그래갖고 갈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 말라 있는 것도 그대로 채취를 해서 끓여 잡수시면 돼요. 그리고 끓여 잡수실 때 차로 드실 때는 대추 한 서너 개 넣고요, 감초 서너 개 넣고 끓여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기관지 천식이 계시는 분들, 기침 가래가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더없이 좋은 버섯이에요. 가격면으로 따지자면은 상황보다도 훨씬 유효한 버섯이죠. 상황버섯들은 그래도 가격면이 서 있지만 이거는 보통 500g에 3만원 정도 하니까요. 뭐 아주 저렴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이 운지버섯이에요. 그리고 이 버섯이 우리나라 최초로 항암버섯으로 인정받은 버섯이에요. 상황버섯들보다도 더 빨리 최초로 이 버섯이 인정받은 버섯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에 가시다 보면은 이 운지가 흔하면은 뭐 무거워서 많이 못 가져올 것 같으면은 조금만 채취를 해서 다른 뭐 이거 해서 이걸 가져오면은 유용하게 차로도 끓여 잡수실 수도 있고, 또 백숙할 때 요 정도만 여시면 됩니다. 여기 백숙할 때 뭐 엄나무도 넣고 이렇게 운지버섯도 넣고 또 뭐 소나무 잔나비 버섯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단풍마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산행할 때마다 조금씩 가져왔던 걸 한몫에 여서 백숙을 끓여요. 그러면은 백숙에 간을 안 해도 됩니다. 백숙에 소금 간을 보통 일반인들은, 주부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소금 간을 뭐 해야 하니 하는데, 이 약재를 넣고 백숙을 할 때는요 전혀 간을 안 하셔도 돼요. 약재만 넣고 끓여서 고기가 익으면 먹으면은요 국물 자체도 간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근데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넣어서 백숙을 할 때는 소금 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지에 이어서 이제 채취를, 큰 것들만 좀 채취를 해서 이제 조금 그 양만 맞추어서 가려고요. 한참 따야 되겠네요. 이제 제대로 설명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채취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 가위로 잘라내셔야 돼요. 목질 부분, 붙어있던 부분들, 요런 붙어있던 목질 부분들은 다 가위로 잘라내시고 물에 한번 헹궜다가 널어서 말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땄네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부추질 양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땄네요. 이것도 지금 온지가 예쁘게 붙어 있네요. 이제 딴날 따서 요거는 그냥 두고 갑니다. 이쁘잖아요. 인테리어 소품 해도 괜찮겠어요. 벌써 젖골목이 새순이 나왔어요. 예, 뼈를 잘 붙여준다는 이 젖골목이에요. 이건 순은 나물로도 먹어요. 지난 시간에 이 젖골목에 대해서 제가 올렸었지만은 이 꽃하고 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꽃봉오리하고 꽃하고 잎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게 젖골목입니다. 이 순은 나물로도 먹는데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안 잡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순을 먹고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잎하고 꽃대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젖골목입니다. 뼈를 붓게 한다 해서 젖골목. 양리작용이나 효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